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심규진 교수님의 하이퍼젠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이퍼젠더 챕터 9 2030의 대외 감수성 2030 세대 우파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앞장에서 살펴보았듯 2030 세대는 이념보다 실리, 국가보다 개인, 기존 관습보다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자신에게 최적화된 선택을 하는 세대다. 국가 안보, PC주의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개인적 이득을 우선하며 필요에 따라 정치적 태도를 조정하는 실용적 사고방식을 보인다. 성과주의를 강조하면서도 군 가산점, 여성 징병제 등 특정 정책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이익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는 2030 세대가 기존의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교 안보 영역으로 시선을 돌리면 이 세대가 공유하는 뚜렷한 정서가 하나 보인다. 최근 2030 세대의 안보 감성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반공보다 멸공, 반북보다 반중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자국 우선주의와 안보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며 경제적 양극화와 경쟁 압력 속에 자국민 보호 정책이 요구되는 코리아 퍼스트 아젠다가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050 세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성장기를 경험한 반면 2030 세대는 대학가와 노동시장에서 중국인들과 직접 경쟁하며 반중 정서를 더욱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22년 한국인의 81%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조사 대상 5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퓨리 리서치 센터 실시한 조사 결과로 한국의 반중 정서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이제 반공은 더 이상 이념교육의 산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북한 정권이 실제로 보여준 행태에 대한 체감적 반감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반북보다 반중이 더 강하다는 말은 군사적 위협으로서의 북한보다 경제, 외교, 정보 영역에서 한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더 크다는 뜻이다. 친미 반중대, 반미 친중 전선의 등장.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좌우 진영 간의 단순한 대결 구도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또 하나의 축이 떠올랐다. 바로 친미 반중대, 반미 친중 전선이다. 윤석열 탄핵 사태 때는 친미 반중과 반미 친중이라는 지정학적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이 같은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 결정적 계기는 1차 탄핵안 문구였다.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하며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가 2차 탄핵안에서는 삭제됐지만 이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윤석열 정부를 친미 반중 정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뒤집어 말하면 탄핵 찬성 진영이 스스로를 친중 반미임을 자인하는 듯한 자충수가 된 것이다. 기존 내란 프레임이 보수의 집결과 중도의 이반을 가져온 것처럼 친미 반중 대 반미 친중 전선 또한 2030 세대의 대외 감수성을 자극했다.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2030 세대는 어느 편에 서야 한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 이들에게 미국은 완벽한 우방이라기보다 중국, 러시아, 북한과 대비되는 차악의 동맹에 가깝다.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과 정보 통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오물풍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켜보면서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사이의 경계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 속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 2030 세대는 비교적 분명한 답을 갖고 있다. 반중 정서의 구조, 경쟁, 불신, 그리고 국뽕. 2030 세대의 반중 정서는 단순한 혐오나 감정적 반감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 바닥에는 구체적인 경험과 구조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4050 세대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성장기를 경험했다.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내수 시장, 저렴한 제조 비용이 한국 수출 기업에는 기회였다. 그러나 2030 세대가 접하는 중국은 다르다. 이들은 대학가와 노동시장에서 중국 유학생, 취업준비생과 직접 경쟁한다. 중국 자본이 한국 부동산과 스타트업, 콘텐츠 산업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소식도 접한다. 경쟁자로서 혹은 잠재적 위협으로서 중국을 경험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세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발 코로나 확산과 마스크, 방역 물자 외교, 초기 정보 통제에 대한 국제적 비판 속에서 중국은 세계 불안을 야기한 국가로 각인되었다. 한국인의 81%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조사 대상 5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는 이 반감이 결코 소수의 감정이 아님을 보여준다. 한편 K-팝과 K-드라마, K-게임으로 상징되는 K-컬처의 세계적 부상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은 젊은 층 사이에서 이른바 국뽕 트렌드를 확산시켰다. 넷플릭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손흥민과 김연아 같은 인물이 세계적 스타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2030 세대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자부심을 체화했다. 이 국뽕과 반중 정서가 만날 때 특유의 대외 감수성이 형성된다. 북한은 이제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 반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 풍선을 보내는 귀찮은 존재, 경제적 외교적으로 실익이 없는 낙후된 체제로 인식된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경제, 안보, 정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자리 잡는다. 2030 세대의 안보 감성을 반공보다 멸공, 반북보다 반중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국인 선거권과 댓글 국적 표기, 코리아 퍼스트의 구체적 얼굴. 2030 세대의 코리아 퍼스트 감수성은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2030 세대는 외국인 선거권과 포털사이트 여론조작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투표권 제한의 51.4%, 포털사이트 댓글 국적 표기에 38.5%가 찬성했으며 이는 4050 세대보다 각각 4.1%, 10.0%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특히 댓글 국적 표기 정책에서는 2030과 4050 세대 간 차이가 더 두드러져 젊은 층이 외국인 개입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30 세대는 자국 우선주의와 강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코리아 퍼스트를 기조를 확산시키며 외교 안보 이슈에서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포털 댓글 국적 표기 논쟁은 이 세대의 대외 감수성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는지 보여준다. 이들에게 외국인 선거권 제한은 추상적 국수주의의 표현이 아니라 선거와 여론 형성에 외국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내 나라 선거와 여론은 우리 손으로 결정하자는 요구는 동시에 우리 세대의 일자리와 안전,
경제와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선언이기도 한다. 여기에 미중 패권 경쟁과 정보전, 사이버 여론 조작에 대한 뉴스가 더해지면서 2030 세대의 코리아 퍼스트 감수성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 북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북한을 바라보는 2030 세대의 인식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의 시혜적 대북 정책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인해 신뢰 파탄에 이르렀다. 전쟁을 경험한 노년층과 반공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에게 북한은 군사적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2030 세대에게는 불신과 조롱의 대상으로 변화하며 그 의미가 달라졌다. K컬처의 세계적 부상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상승이 맞물리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국뽕 트렌드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북한은 남한과 비교해 낙후된 체제로 인식되며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오물풍선을 보내는 귀찮은 존재이자 경제적 외교적으로 실익이 없는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즉 북한은 시대에 뒤처진 체제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 인식 변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2030 세대의 현실주의를 보여준다. 그들에게 북한은 더 이상 민족의 동포도 두려운 적도 아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끌어내리고 통일 비용과 안보 리스크를 떠올리게 만드는 짐에 가깝다. 이 때문에 이들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념이나 민족주의보다 실용과 비용, 편익을 먼저 떠올린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냉정한 코리아 퍼스트 시각을 드러낸다. 남북관계 개선과 지원 정책도 결국 한국의 안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코리아 퍼스트 극단적 민족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2030 세대의 코리아 퍼스트는 단지 다른 이름의 극단적 민족주의인가?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코리아 퍼스트는 전통적 의미의 배타적 민족주의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첫째, 이들의 우선순위는 국가의 위대함보다 우리 세대의 생존과 공정이다. 외교 안보 이슈를 논할 때도 이들은 이 선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먼저 따진다.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을 드는 이유도 미국이 절대선이라서가 아니라 중국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더 큰 위험과 비용을 동반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들의 반중 정서는 중국인 개인에 대한 혐오라기보다 중국 공산당 체제와 중국 정부의 행태에 대한 불신과 반감에 가깝다. 대학과 직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중국 친구들을 통해 개인적 교류를 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정부의 막무가내식 외교와 정보전, 경제적 압박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다시 말해 중국과 중국인 전체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그 체제를 문제 삼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이들의 코리아 퍼스트는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 배제가 아니라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중국인 투표권과 댓글 국적 표기 논쟁은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권리를 왜 우리가 먼저 열어줘야 하느냐는 상호주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외국인 선거권을 모두 부정하기보다 특히 중국처럼 한국의 민주주의와 여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2030 세대의 코리아 퍼스트는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외치는 감정적 민족주의라기보다는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실용적 국가주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보수는 이 감수성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2030 세대의 대외 감수성은 한국 보수에게 분명한 기회이자 도전이다. 기회인 이유는 이들의 코리아 퍼스트가 본질적으로 자유시장, 법치, 안보라는 전통적 보수 가치와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공보다 멸공, 반북보다 반중이라는 정서와 상호주의, 실용주의에 기반한 코리아 퍼스트는 보수가 오랫동안 말해온 국가안보와 자주국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현대적 언어로 재번역한 버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도전인 이유는 이 세대가 무조건적인 친미나 전통적 반공구에는 설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행동을 할 때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사 문제는 분명히 짚되 미래의 안보, 경제 협력은 냉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맹목적 동맹이 아니라 국익을 전제로 한 전략적 동맹이다. 한국 보수가 이 감수성을 제대로 읽으려면 몇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외교 안보 담론을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공정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중국에만 유리한 협정을 맺지 말자. 우리 기업과 청년의 기회를 지키자.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흑자, 적자 구조를 바로잡자는 식의 메시지는 2030 세대의 코리아 퍼스트와 공명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한 강경한 태도를 책임있는 정책 패키지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 동맹 강화만을 외치는 것은 쉽지만 동시에 경제와 산업, 에너지와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뒤따르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는다. 셋째, 2030 세대의 실용주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들은 안보 문제에서도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세금 대비 성과는 무엇인가를 따진다. 안보와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면 이 세대는 금세 등을 돌릴 것이다. 2030과 함께 설계하는 코리아 퍼스트. 2030 세대의 대외 감수성은 더 이상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다. 반중 정서와 코리아 퍼스트, 친미 반중 대 반미 친중 전선, 외국인 선거권과 댓글 국적 표기, 북한에 대한 냉정한 인식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이 세대는 한국의 외교, 안보 지형을 다시 그리는 잠재적 힘을 갖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코리아 퍼스트는 혐오와 배제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경쟁과 공정, 상호주의와 실용주의 속에서 나온 새로운 국가 감수성이다. 이 감수성을 보수, 진보 어느 쪽이 먼저 자기 언어로 만들고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다음 10년 외교 안보 지형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한국 보수가 이 기회를 살리려면 과거의 반공구호와 단순한 친미 반중 이분법을 넘어 2030 세대와 함께 한국의 이익을 중심에 둔 외교 안보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코리아 퍼스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에너지는 언제든 다른 세력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다음 제3부에서 다룰 참 보수의 길은 바로 이 2030 세대의 대외 감수성을 전제로 삼는다. 참 보수는 더 이상 지난 세기의 반공 보수가 아니라 2030과 함께하는 어떤 한국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네, 하이퍼젠더 챕터 9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